어제 과도하게 하락했던 주식시장, 오늘은 하루 만에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년 전문위원, 주식투자연구소의 박춘호 소장 두 분 함께 하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의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위부터 3위까지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나로호 관련주 강세입니다. 내년 9월 이전에 나로호 3차 발세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주들이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4위는 미국 제조업 지표 호전입니다. 필라델피아 연준지수가 예상치를 크게 웃돌며 기준선을 석 달 만에 상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 키워드는 디스플레이 바닥론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부진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뉴욕 증시 개장 초에 필라델피아 연준지수가 발표됐습니다. 예상치는 기준선을 밑돌 거로 예상을 했는데 아주 대폭적으로 상회하면서 석 달 만에 기준선을 웃돌았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지만 유로존 재료에 또 묻히는 양상이었고요. 최근에 미국 양상 보면은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 이 부분보다는 유로존 문제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한편 이제 그 중국 상황을 살펴보면은 어저께 중국 경기가 급냉할 것이다 이런 우려감이 나오면서 우리 시장은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어찌 보면은 중국 증시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더 급락했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일이고요. 경기에 대한 부분도 좀 우려가 너무 과한 게 아닌가 좀 이런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춘호 소장께서는 글쎄요, 미국과 중국 경제 상황 좀 어떻게 보시고 계십니까? 예, 지금 중국의 긴축 강화 또 유로존 내지 또 선진국 미국의 경기 둔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경기 전망이 약화됐지만 유로존 리스크 때문에 실질 이상으로 과다하게 나쁜 것으로 시장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로존 문제가 해결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경기의 주가 반응은 지나쳤다라는 것이 아마 확인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대해서는 지금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서 분위기가 심리적으로 나쁘기 때문에 거의 더블딥 수준의 경기 후퇴로 주시장이 반영하고 있고 중국의 경우에도 하드랜딩 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경기는 개별 기업별로 지금 실적이 견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 지표들도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주택 경기 지표가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운송업종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또 전반적인 경기에 대한 대부분 업종들이 예상보다는 좋은 실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미국의 경기와 유로존 때문에 심리적으로 지나치게 과도하게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측면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리고 또 중국을 보면은 지금 9% 성장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파이팅을 걱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인플레이션 파이팅 요인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세계 경기 둔화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이 하향 안정을 찾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중국의 인플레이션 파이팅은 크게 완화된다면은 중국도 역시 하드랜딩이 아니라 소프트랜딩이다. 그래서 미국이 더블디브레가 아니고 경기 둔화이고 경기 성장 속도가 줄어든다는 것이고 중국이 소프트랜딩이라면은 크게 걱정할 요인은 아니다. 그래서 유로 사태만 어느 정도 해결된다면은 세계 경기는 상당히 균형 상태로 수렴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겠습니다. 어제 사실 우리 시장 급락한 것도 좀 과민한 반응이라고 좀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시장은 지금 하나하나 뉴스 제로에 따라서 시장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기도 하고 또 반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의 심리 요인일 따름입니다. 네, 다음으로 디스플레이와 반도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우려대로 적자가 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보다도 실적이 훨씬 나쁘게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LG 디스플레이 주가는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이러다 보니 3분기가 바닥이다. 환율도 좀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3분기가 바닥이고 4분기부터 돌아설 것이다.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학년 의원께서는 글쎄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닥론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 주가는 올라가니까 행복한 분들 많으시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가 7%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 하니스가 거의 9% 수준 올라가고 있는데요.
문제는 오늘 증권사 레포트가 나온 거로 쭉 저도 몇 개 한번 찾아봤는데요. 다들 한결같이 좀 다른 소리 하고 있습니다. 제일 적극적으로 보는 곳은 3분기가 바닥이고요. 어떤 곳은 4분기다. 어떤 곳은 또 심지어는 내년 아직 멀었다. 그리고 비중 축소해야 된다. 뭐 내년 제일 심한 곳은 내년 2분기가 바닥이라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다 말씀드리냐면 디스플레이까지 올라가면서 반도체도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어찌 보면 그냥 진솔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양치기 소년 같은 분위기죠. 그러나 주가는 많이 떨어져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싼 건 분명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디스플레이라든가 반도체는 저는 주식 투자하신 분은 딱 이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시간과의 싸움이 진실인 것으로 봅니다. 지금 언제 회복되고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요. 경기가 좋아할지 모르지만 지금 이 가격은 싸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니까 언젠가는 올라가겠지만 그 언젠가가 많은 변수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정말 이번 분기의 바닥이면 지금부터 주가는 많이 올라갈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내년 1분기와 2분기면 지금 올라가다 말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단의 문제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어떤 판단이 쉽지 않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보면 이런 것들이 정말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흔히 얘기해서 쇼핑 시즌이 이제 11월 중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연말 쇼핑 시즌이 미국에서 시작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 기대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미국에서는 큰 기대가 별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요. 연말 쇼핑 시즌 기대감이 엄청 많았는데요. 오프라인 매출 전체적으로 감소했죠. 온라인 매출이 근근히 명맥을 이어받았을 뿐인데요. 올해 얼마만큼 될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연말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IT에 대한 수요가 많죠. 그런 것이 항상 나옵니다. 요번엔 제가 못 봤는데요. 이맘때 좀 지나면 다음 주 정도 되면, 땡스기빙 때 제일 선물 받고 싶은 선물, 연말까지 그런 리스트가 쫙 나오는데요. 항상 보면 1, 2위가 뭐 아이폰이라든가 스마트폰, 아이패드 이런 게 순위에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에 대한 기대감이 많은 건 사실인데요. 지나고 보면 이렇게 큰 매력은 없었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걱정됩니다. 지금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간에 대한 배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글쎄 어쨌든 뭐 업황은 조금 더 회복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뭐 LG 디스플레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결국 치킨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동의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시간과의 싸움이고 갖고 계시면 언젠가는 벌른다는 것인데 그 근거는 그거죠.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LG 디스플레이라든가 하닉스는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이번 치킨런 게임이 분명히 승자인 건 분명하죠. LG 디스플레이랑 삼성전자가 디스플레이 분야에 이길 것이고요. 반도체 분야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1, 2위 하는 거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그것만은 분명하죠. 당장의 업황을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낙폭 이런 걸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건설주 동반 급등입니다. 뭐니 해도 오늘 가장 이슈가 되는 업종은 건설 업종인 것 같습니다. 가다피 사망으로 인해서 리비아 재건 수요가 늘어났고 또 이제 최근에 리비아의 공사가 중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재개될 거라고 얘기하면서 건설주가 이제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학용 의원께서는 글쎄요, 가다피 사망 이런 부분이 건설주에 좀 모멘텀이 될 거로 보시는지요? 네, 저는 길게 보면 국내 건설주들은 매수에 분명히 매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도에 되면 선거 때도 있고요. 지금 국내 건설 경기가 워낙 최바닥인 것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역시 시간과의 싸움으로 건설주는 하나 정도는 한번 제가 펀드를 운영하더라도 사두고 싶은 것은 분명한데요. 이분 좀 냉정히 봐야죠. 오늘 이 카다피의 사망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말은 다 맞죠. 수긍은 분명히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전쟁 내전하고 다 시설이 무너진 것도 많고요. 기관망도 새로 정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재건 수요가 있죠. 어느 나라도 전쟁이 나거나 그러면 내전이 나면 재건 수요는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냉정하게 보아야 될 것이 항상 이런 전쟁 후에는 우리는 역사에서 배우다시피 농공 행상을 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많이 영향을 느끼고 참여한 쪽이 되는 것인데요. 이번 전쟁은 아시다시피 미국도 아니고요. 프랑스 중심으로 지금 전쟁은 치러진 건데요.
우리나라 그 건설 회사들이 그 농공생산에서 얼마만큼 자기 몫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은요, 약간 거기에는 약간은 갸우뚱하는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과거에 그 리비아 건설에서 많은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을 것이라는 얘기. 어찌 보면 막연한 기대감을 많이 갖고 있고 오늘 주가는 뭐 아침에 올랐는데 실제로 시초가 이후에 거의 다 밀려 있다는 거죠. 음봉인데요. 저는 이 부분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카다피는 그 지금 수십 년 동안 독대한 나라고요. 그 모든 사업을 리비아의 카다피의 그 가족이나 이런 것 중에서 사업이 많이 됐다고 저희들 많이 배워왔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기존의 카다피와의 인맥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했던 건설사들이 혹시라도 말이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반대파가 이번에 정권을 잡으면은 오히려 또 마이너스 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소수 의견이지만은요. 그런 것도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할 필요 없어 보이고요. 지나고 나면서 건설주가 정말 거기서 수주를 받아갖고 정말 사업이 재개되고 해서 뭐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당장 오늘 이것 때문에 주가 올라간다? 저라면 좀 말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고 오늘 사갖고 내일 당장 뭐 수익이 나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좀 자신이 없네요. 뭐 건설주 장기적으로 보면은 모멘텀은 있지만 리비아 이슈로 인한 상승, 글쎄 너무 성급하게 매매할서는 좀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좀 이런 말씀 해주셨고요. 오늘 빠지는 업종 살펴보면은 뭐 음식료나 금융업종이 좀 빠지고 있습니다. 금융업종 같은 경우는 뭐 유로존 사태랑 뭐 직접적인 우리나라 금융권이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글로벌 금융주가 약하면 동시에 약하게 돼 있고요. 여기에 이제 그 국내 금융주는 수수료 문제가 나오고 또 이제 배당도 줄여라 이런 압력도 좀 들어오고 있는데요. 박춘호 소장께서는 글쎄요 지금 뭐 금융주를 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분들은 손절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뭐 손절 가능한 수준이면은 다른 업종으로 교체 매매를 해야 될까요?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뭐 금융업은 유로 리스크로 인해서 전 세계 금융업 그 은행의 동조화 현상에 의해서 약세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금융업종에 대한 분위기는 상당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은행업종은 유로 사태가 해결되더라도 당초의 기업 가치에 대한 평가는 조금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금융업종에 대한 규제 리스크는 점차 커지고 있고 압력이 커지고 있고 월가가 점령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거기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이 과다한 수수료 문제 그리고 또 예대 마진도 선진국에 비해서 보면은 지나치게 고마진 구조다. 제조업에 비해서 지나치게 투기화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심각하게 시장에 노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그 규제 리스크가 커진다면은 또 지금 현재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유로존 리스크로 인해서 해소된 국면은 있지만은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기존의 가치에 대비해서 사업 구조가 조금 제한된다는 측면에서 기업 가치 부분에 대한 평가는 새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주식시장 격언 중에서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마라 뭐 이런 그 격언이 있는데요. 이 격언을 다시 한번 좀 주목해 볼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마지막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코스피 하루 만의 반등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제 이상한 하락이었죠. 낙폭이 너무 컸었는데 오늘 뭐 하루 만에 분위기는 돌아섰고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사실 그 주말에 EU 정상회담 있다 그래서 거기서 뭔가 안 나오면은 좀 불안하지 않나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 주말 리스크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정상회담을 26일에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이 얘기는 거꾸로 이제 뭐 총론은 그 동일하지만 강론이 이루어지긴 좀 어려운 현재 상황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이학영 위원께서는 글쎄요, 뭐 일단 뭐 주말 리스크는 좀 연기된 상황인데 전체적으로 뭐 시장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네, 저는 계속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유럽의 리스크는요, 여러 가지 또 아직도 좀 걸림돌이 있을 것이고요. 다음 주 내내 또 이슈가 되겠죠. 물론 정상들이 모여서 그 전에 실무적인 회의도 많이 하면서 방법을 찾아내길 거라고 믿고 있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투자 전략가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문제는 전 시간이 문제지만 결국은 해결적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 벌써 시작됐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요. 정말 그러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무대는 대서양을 건너서 미국 쪽으로 분명히 오고 있다라는 시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에 그동안 이제 한 두세 달 동안 정말 7, 8, 9월, 12월이죠. 한 4개월 동안 미국 문제는 완전히 빠져 있었죠. 실제로 보면 유럽 문제가 더 컸었는데요. 이제 다시 유럽 문제가 해결되는 거 보면 미국의 소비랑 고용 그리고 미국의 앞서도 말씀드렸던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기대하고 있고 저도 정말 그러기를 바라지만 연말 쇼핑 시즌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을 슬슬 모아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번 실적뿐만 아니라 다음 분기 내년도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들 짜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계속해서 좀 관찰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무슨 베어마켓 랠리다 아니다 다시 떨어질 것이다 말들은 많지만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흐름을 본다 그러면 미국 시장에 또 여러 가지 12월 하순부터는 이제 쇼핑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일단 미국 유럽 시장 조금 안정된다고 보면은요. 저는 다음 주에 조심스럽게나마 우리 시장이 우상향 쪽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주식 투자 비중 60에서 70%까지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그 정도 선 계속 유지하시면 되겠다. 다만 리스크 관리만 1780 정도 유지하면 되겠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저께 사실 지금 오늘 올라도 기분 좋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어저께 한 2시 정도 남짓 그 직전부터 많이 빠졌기 시작했던 지수가 딱 이 지수대라고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고요. 그냥 다소 냉정하면서도 지금 마음을 좀 비우시고요. 차분하게 좀 긴 호흡으로 좀 대응하시면 크게 무리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연기금 매수 규모가 지금 950억을 넘어가면서 기관 외국인 양매도에서 지금 국내 기관들은 순매도로 소폭이지만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낙폭에 비하면은 오늘 시장이 강하긴 강하지만 그래도 좀 마음에 좀 안 차는 건 사실이고요. 박준호 소장께서는 전체적으로 시장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시장은 주말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이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유로존이 주말에 최종 해답을 찾기 위해서 EU 정상회담 아마 그 결과에 의해서 시장의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우려가 될지 또 기대가 될지 반반인데 기관들은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레인지 배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수상으로 박스권 상단 근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겠습니다. 국내 기관들의 시각이 상당히 좀 중요한데 결국은 투신권이나 이런 쪽 매수 참여가 좀 관건이 되겠죠. 박스권 돌파하기 위해서는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수급상으로 여전히 단기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은 아마 이번 주말에 대한 어떤 해결 가닥이 잡히면 그때부터 방향이 다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 기관들의 장세 주도력 빨리 좀 회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